뭐 요즘 영포티? 젊은 분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왜 붙이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날 처음 만나는데 뭐지? 왜 이런 걸 무리하게 요구하지? 얘 뭐 돼? 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죠? 이럴 때 든든한 내 사람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꼭 필요한 삶의 지식은 고전에서, 선조에게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대한민국 대표 지식 스토리텔러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네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KBS에서만 이렇게 네. 뵙다가 나오셨잖아요. 나오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서 딱이다. 아, 저분은 왜 지금 나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언젠가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하고 한번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 같았는데 야, 이렇게 바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책과 삶을 찾아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제대로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너무나도 유명한 채널이라서 책을 좀 쓰면 제일 먼저 좀 달려오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또 김재원 아나운서님 계셔가지고요. 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 아나운서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삼국지를 쉽게 썼지? 사실 삼국지 여러 번 읽었잖아요. 진짜죠? 네네. 진짜. 여러 버전으로 읽게 되는데 네. 가장 쉽게 읽히는 책.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실제로 인물을 중심으로 네. 지혜와 통찰을 뽑아내는데 그리고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인물을 기억하기가 훨씬 좋아요. 삼국지 자체가 인간관계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이럴 때 든든한 내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삼국지의 모든 주인공들이 내 사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을 보는 능력 누가 가장 출중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니 해도 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유비는 한왕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혈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그 세 축 중에 한 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삼국지에서 사람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걸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인재를 얻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유비가 제갈량을 얻으면서 인생 자체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일단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죠. 그러니까 딱 이제 저랑 이제 유비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을 모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네.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딱 갔는데 나 최태성이야. 나 최태성이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집이 없대요. 유비가 맨 처음에 제갈량 찾아갔을 때 자기 소개를 쫙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어필하고 했는데 이제 없대. 그럼 이게 좀 전달해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려 왕복이 120km입니다. 네,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겨울이었거든요. 나 비싼 사람이고 내가 바쁜 사람인데 내가 갔더니 있다고 했는데 없고 동생이 나와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럼요. 화날만 합니다. 화나면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다시 그래도 너 똑똑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얻고 싶어. 또 갔더니 디비저 자고 있어. 내가 왔는데. 그러게. 저는 이 정도면 저는 세 번째 갔는데 디비저 자고 있어. 그러면 열받아서라도 쟤는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라고 제가 되게 화가 나서 전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유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잠에서 깨어날 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을 얻게 되면서 정말 유비의 그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비는 정확히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타이틀, 나의 어떤 명성, 나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비의 자세는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자기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인데도 그렇게 세 번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건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명분에 맞는 사람을 얻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일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제안을 했다가 한번 거절당하면 또 바로 포기해요.
네. 아, 저분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쉽지만 여기서 거두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말 내 사람을 만들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의 같은 멋진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아직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풀이잖아요. 지금. 네네. 과연 누가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을 모실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해요. 누굴까? 보통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저랑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해요. 이분을 과연 누가 모실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말씀만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사람이 있는 인생과 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혼자 사는 인생 차이가 좀 있겠죠. 너무 있습니다. 네. 가장 가슴이 와닿는 점이 조장면이 있어요. 왜 우리도 일상생활에 쓰는 말 있잖아요. 조자룡 헝칼베드 탄다. 라는 말 있잖아요. 삼국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조자룡은 정말 유비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비의 아들을 적진에서 구해가지고 그 조조의 진영을 정말 길을 내면서 뚫고 나오잖아요. 와, 그 장면은 삼국지에서 정말 압권인 장면이 아닐까. 근데 이게 그 길을 내고 쫙 뚫고 오니까 창과 칼이 계속해서 부러지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날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냥 아무 칼이나 잡고 또 바꾸고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쭉 달려왔는데 품속에는 유비의 아들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내고 딱 등장했을 때 아들을 유병이 딱 준단 말이에요. 그때 유비 아들이 세곤세곤 자고 있어요. 승차감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 길을 오는데 엄청난 승차감, 조자룡 승차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피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아들을 구해와서 딱 바쳤을 때 유비가 자신의 아들을 집어 던지면서 너깟 것 때문에 조자룡을 잃을 뻔했구나 라는 이 장면은 어떻게 인재를 유비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충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충성을 다 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무엇이건데 내 아들이 무엇이건데 자신의 목숨을 바칠까. 그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었겠어요. 그게 조자룡한테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장수들이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유비의 리더십은 참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맨 마지막에 또 한 장면, 유비가 이제 죽을 때 아들이 그때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한테 혹시 내 아들이 부족하다면 당신이 이 나라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갈량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어찌 보면 뭐 유비가 제갈량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비 죽고 그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모셔요. 그리고 나서 그 유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국 통일이니까 북벌을 단행합니다. 근데 그 북벌을 단행할 때 제갈량이 썼던 출사표. 읽으면 눈물이 나요. 이게 진짜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유비가 사람을 얻었을 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얻잖아요. 그 진심을 다해서 얻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의 대표적인 모습. 그 조자룡이 아들을 구해오는 모습, 그리고 제갈량이 출사표를 쓰면서 유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북벌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사람을 얻었을 때 얻는 방법과 얻었을 때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말씀 들으면서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그 느낌 그대로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라. 맞아요. 그런데 네.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도 대화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은 어찌 이 사람이 인생을 알겠는가? 인생을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미고,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인생을 알아버린 거야. 저 사람은 이미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과 이야기한 건 위험한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걸 2번만 읽으려고 했어요.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2번까지만 읽자. 저 독자 여러분들도 저 꼭 말씀드립니다. 절대 3번 읽으시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꼭 2번만 반복해서 읽으시죠. 아니, 제가 3번 읽었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 저자분들이 책과 삶에 안 나오실까봐 2번만 읽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책 얘기를 이렇게 자주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제 마음이 확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게 있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확
열게 하는 대화법, 화법, 뭔가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20대 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치 전에. 근데 진짜 김재원 아나운서님과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두 개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대 분들이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왜냐면 요즘 뭐 전세 집값 막 엄청 오르고 물가 엄청 오르고 근데 뭐 임금이나 이런 건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걱정은 저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그냥 우리 직장 얻으면 뭐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뭐 막연함은 있었지만 그냥 뭐 날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뭐 이런 정도는 했겠지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차원의 문제는 그죠? 아니었죠.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전 이 두 번째 고민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요즘 워낙 영상이나 뭐 쇼츠나 뭐 이런 것들에 친숙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 맺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왜냐면 저희 때는 솔직히 사람과 관계 맺는 게 그게 나의 이렇게 삶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으로 직면한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어떤 대화의 이슈가 되지도 그렇죠. 않았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삼국지를 읽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진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 그 진심을 갖고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나온 사람들 진짜 인재를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오픈을 해요. 내가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도 내가 진짜 저 사람 좋아하면 배를 드러내잖아요. 달라당. 다 보여주잖아요. 그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얻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나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어렵죠. 왜냐면 사회 자체가 너무 험하니까 자칫 잘못 보여줬다가는 내가 혹시 당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당하는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어요. 뭐 이런 너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만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진심, 진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실 삼국지가 배신의 교과서라고 맞습니다. 불릴 만큼 인물마다 배신의 퍼레이드가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배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눈앞에서는 배신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싶어서요. 조조야말로 좀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조조는 뭐 배신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뭐 그냥 당연한 네. 습성이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여백사 살인사건. 그거는 정말 제가 이게 미친놈 아니야? 조조가 이제 동탁에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예요. 그때 자기를 품어줬던 사람이에요. 아니 죄인을 품어줬다간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조조 왔다고 뭐 수배된 거 모르겠습니까? 왔다고 해서 너무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른바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럼요. 네. 그냥 와가지고 뭐 먹을 거 다 주면서 쉬어가라. 술이 없구나. 내가 술을 가져오마. 근데 직접 또 술까지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쓱쓱쓱쓱 칼 가는 소리. 이 칼 가는 소리가 사실은 돼지 잡으려고 했던 소리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밖으로 나오는데 술을 가지고 오는 여백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백사마저 난 그 장면에서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왜 여백사가 난 등장하는지 불안했던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무릎 꿇고 해결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조조가 했던 말.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맞습니다. 네. 않습니다. 정말 이 성공지향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최고의 배신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결국 진궁도 떠나게 되는. 떠나게 되죠. 결국 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건 조조는 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런 아이콘으로 계속 등장을 하면서 끝까지 가죠. 우리가 주변에서 배신할 만한 사람을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는 로또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 로또지만 로또도 계속 긁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관계 맺기를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맺기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어차피 인간 산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 경험의 축적
충격 속에서 언젠가는 정말 자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것이다. 어차피 인간관계는 확률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네. 차원인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이제 데인저도 위험이라고 하고 리스크도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데인저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고 리스크는 위험 요인을 품고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김재원 맞다. 야, 야, 역시. 모든 관계는 배신의 리스크를 포함하는 건데 네. 결국 한 번쯤은 배신을 누군가에게 당해요. 그 상처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를 하면서 힘들어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다산 정혜영 선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상처 극복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아들한테 쓴 편지 보면 우리는 패족이다. 우리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현실,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마저 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언젠간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다 보면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지? 배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프죠. 근데 그 아픈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어차피 인생은 길어요. 어떻게 긴 인생 속에서 단 한 번의 배신도 없이 단 한 번의 상처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유비요.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패배하면서 정말 그 긴 인생을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세옹지마 전화위복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읽다 보면은 그 세옹지마 전화위복이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사. 이게 모두 삼국지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누군가 알게 되거든요. 그걸 잘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 또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네. 견뎌봐야죠. 뭐. 네. 저는 이 최선의 삼국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예방주사 같아요. 인생의 예방주사. 우리가 살다가 나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삼국지를 읽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인간 군상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면면들을 좀 보면서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었을 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받았을 땐 내가 참 기뻤고 이런 어떤 여러 관계들을 계속 관계 맺기를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경험하게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예방주사, 그 예방주사를 좀 미리 맞는 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나이를 고려하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이른바 꼰대들도 등장을 하나요? 아니 너무 많죠. 꼰대 사건 샀고 일단 저 기본적으로 관우 장비는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제가 이 삼국지를 보면서 관우와 장비는 죽을 때까지도 제갈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비처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형님 그 유비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좀 뭐 좀 하는 거 같네, 성과 좀 나오네 라고 한 거지. 어린 제갈량 늘 안티예요. 너가 뭔데 나를 안 시켜?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꼰대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나 중심으로 나만 옳다는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삼국지 영웅들이 그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사람 마음 참 간사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네. 작은 일 하나에 틀어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님도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을 만나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안정된 울타리에서만 살다가 이제 낯선 세상에 나타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제법 등장하더라고요. 많이 있죠. 혹시 뭐 어떤 예가 있어요?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님은 항상 예시보다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스타일이라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네.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엊그제 제가 이미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와서 혹시 대단히 죄송하지만 출연료를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 출연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와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삼국지를 또 제가 막상 읽고 있던 때여서 잠깐만요. PD님 저랑 훗날을 도모할 사이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나운서님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훗날을 도모해요. 그래서
훗날을 도모하신다면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하고 내려놨지. 아니 근데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삼국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우장비 왜 저렇게 살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관우장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저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시면 아마 우리 김장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제가 KBS에 역사저널 그날 15년 전인가 제가 처음 인연을 맺고 이제 10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중파에 간 프로가 역사전 그날이에요. 근데 갔더니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방송국에 갔는데 메이크업도 해주고 뭐 얼굴도 해주고 너무 예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방송국이 좋네. 이런 세상이 있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내가 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나온 시간 동안 나는 그런 것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날 처음 만나는데 나는 이미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예뻐지는 것, 내가 제일 잘나 보이는 모습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분한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지? 왜 이런 걸 무리하게 요구하지? 나는 얘 뭐 돼? 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요. 항상 경계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가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관우장비가 그래요. 관우장비가 되게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고생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도원결의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그 끝까지 간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서 그들이 해야 될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밑에서는 힘든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왜 붙이냐면 뭐 요즘 뭐 영포티? 뭐 이런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단어를 왜 붙이냐면 나름대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 뿐이야 라고 했지만 살아온 시간과 경험들이 이미 그 위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중요한 교훈을 배웠는데요. 제 삶에 당장 적용해야 할 일인데 저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한 스태프들하고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제 머리를 해주는 사람, 제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도 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양한 방송국에 가서 다양한 스태프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KBS에서 한 경험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쟤 뭐 돼? 입을 다물고 많은 걸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네, 아니요, 진짜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최선의 삼국지를 관통하는 정신이 뭘까? 저는 그게 절제인 것 같아요. 이 삼국지는 절제하는 자와 절제하지 못한 자와의 이 대결. 저는 이게 바로 이 삼국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전 절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 절제를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여기서 절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어요? 안 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절제의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으로부터 삼국지에서 배우는 관계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절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관계에서만큼은 절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이 사람 안 만나도 되겠다 싶으시면 약속 한번 취소해 보십시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